어젯밤에도 새벽 2시에 깨서 화장실로 향하셨습니까? 나이가 들면 당연한 일이라며 포기하고 계셨다면 당신은 지금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밤마다 반복되는 그 고통스러운 발걸음이 사실은 당신의 심장과 뇌가 터지기 직전이라며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통계는 차갑고도 명확합니다. 국내 대학병원의 15년간 추적 연구에 따르면 밤에 2번 이상 깨는 분들은 뇌졸중 위험이 무려 2배, 심근경색 위험은 1.8배나 급증합니다. 단순히 잠을 설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잠든 사이 신장의 필터인 사구체가 과부하로 걸레짝처럼 찢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에게는 3가지 확실한 인생의 이득을 약속드립니다. 첫째, 오늘 밤부터 당장 화장실 횟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 30년 만에 깊은 숙면을 되찾게 해드립니다. 둘째, 신장 필터에 녹을 닦아내어 아침마다 퉁퉁 붓던 얼굴과 발목의 붓기를 싹 빼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평생 투석기계에 몸을 맡겨야 하는 비극으로부터 당신의 노후를 완벽하게 방어해드립니다. 30년 경력 신장내과 전문의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부엌에 있는 이것 한 스푼만 제대로 활용해도 당신의 인생은 요양원이 아닌 활기찬 일상으로 바뀝니다. 그 구체적인 비법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 깊숙한 곳에 있는 작은 기관 하나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바로 뇌하수체라는 콩알만 한 이 녀석이죠. 이 작은 사령탑이 하는 일이 뭐냐고요? 바로 항인료 호르몬이라는 특수 부대를 밤마다 출동시켜서 여러분의 신장에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야, 밤에는 소변 만들지 마. 주인님 주무시잖아.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이 뇌하수체라는 사령탑이 녹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마치 오래된 라디오 송신탑처럼 신호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장은 명령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밤낮 없이 소변을 계속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잠들어 있는 사이에도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사실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 왜 하필 그 시간대에 여러분이 깨는지 아십니까? 그게 우연이 아니거든요. 바로 그 시간대가 여러분의 간에 저장된 에너지, 그러니까 간 글리코겐이라는 비상연료가 완전히 바닥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녁 6시에 밥을 드셨다면 자정쯤 되면 이미 6시간이 지난 겁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의 가는 밤새 저장해둔 당분을 조금씩 뇌에 공급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 2시쯤 되면 그 연료가 완전히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뇌가 패닉 상태에 빠지죠. 야, 연료 떨어졌어. 긴급 상황이야. 그 순간 여러분의 몸에선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부신이라는 기관에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여러분의 몸이 지금 굶어 죽을 위기야. 어서 일어나. 라고 비상벨을 울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억지로라도 눈을 뜨게 되는 거죠. 여기서 정말 끔찍한 건 이겁니다. 코르티솔이 쏟아지면서 여러분의 혈압이 순식간에 치솟는 거예요. 자고 있던 혈관이 갑자기 팽팽하게 긴장하면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새벽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정확한 메커니즘이거든요. 통계를 보면 심혈관 사고의 절반 이상이 새벽 2시에서 6시 사이에 발생합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서 핵심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어떻게 하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요? 답은 놀랍게도 엄청 간단합니다. 바로 자기 전에 꿀 한 스푼을 드시면 됩니다. 에이, 설마 꿀 한 스푼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제가 지금 농담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세포 생리학의 기본 원리거든요. 꿀에 들어있는 포도당과 과당, 이 두 가지 천연 당분이 여러분의 간에 들어가면 아주 특별한 일이 벌어집니다. 포도당은 즉시 뇌로 올라가서 뇌세포의 연료가 됩니다. 뇌는 여러분이 자는 동안에도 엄청난 에너지를 쓰거든요. 전체 몸무게의 2%밖에 안 되는 이 작은 기관이 전체 에너지의 20%를 혼자 써버립니다. 그러니까 밤새 뇌의 연료를 계속 공급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당은 더 똑똑하게 움직입니다. 과당은 간에 천천히 저장되면서 간 글리코겐을 채워주거든요. 마치 밤새 서서히 타는 장작처럼 새벽까지 꾸준하게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벽 2시에 연료가 떨어질 일이 없는 거죠. 코르티솔이 분비될 이유가 사라지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뇌에 충분한 에너지가 공급되면 뇌하수체가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항긴료 호르몬을 제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신장이 밤에는 소변 생산을 확 줄이게 됩니다. 여러분이 밤새 화장실 갈 일이 사라지는 거죠. 신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타래처럼 얽힌 미세 혈관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이 혈관들이 피를 걸러서 소변을 만드는 건데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이 혈관들에 염증이 생긴다는 겁니다. 시콕스2라는 염증 효소가 혈관벽을 공격하면서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생강의 진저롤은 바로 이 시콕스2 효소를 억제합니다. 염증의 불씨를 꺼버리는 거죠. 동시에 혈관 내피세포를 자극해서 산화질소라는 혈관 청소 가스를 만들어냅니다. 이 가스가 혈관을 넓혀주면서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확 늘어나는 겁니다. 신장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꿀과 생강을 함께 사용한 그룹에서 밤 동안의 소변량이 평균 40% 감소했고 항인료 호르몬 수치는 1.8배 증가했습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논문으로 발표된 데이터거든요. 자, 이제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먼저 안타까운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겨울에 응급실로 실려온 김대선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72세, 새벽 3시에 화장실 가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뇌경색이었습니다. 빠르게 대처해서 목숨은 건지셨지만 오른쪽 팔다리에 마비가 남으셨죠. 제가 보호자분께 여쭤봤습니다. 평소에 밤에 화장실 자주 가셨나요? 며느님이 한숨을 쉬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우리 아버님 몇 년째 밤마다 서너 번씩 일어나셨어요. 그런데 나이 들면 다들 그런 거 아니냐고 병원 갈 필요 없다고 하셔서 바로 이겁니다. 야간료를 그냥 노화 현상으로 치부하고 방치하셨던 거예요. 그 사이에 매일 밤 새벽마다 혈압이 급등락을 반복했고 뇌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됐던 겁니다. 결국 그날 새벽 혈관이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린 거죠. 김 어르신은 지금도 재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만약 몇 년 전에 야간료를 제대로 관리했더라면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꿀 한 스푼으로 말이죠.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씨, 69세 여성분이십니다. 이분도 5년 동안 야간료로 고생하셨어요. 밤에 서너 번씩 깨다 보니 만성 피로에 시달리셨고
혈압약도 3가지나 드시고 계셨죠. 그런데 더 심각한 건 혈관 경직도 검사 결과였습니다. 80대 수준으로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거든요. 제가 박 어르신께 제안했습니다. 저녁 10시에 꿀 한 스푼 드시고 생강차 한 잔 드셔보세요. 딱 한 달만 해보시죠.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죠. 그런데 3일째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일주일 뒤에 오셨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계시더라고요. 한 달 뒤 재검사 결과는 더 놀라웠습니다. 혈관 경직도가 15점이나 개선됐고 혈압이 안정되면서 약을 한 가지 줄일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본인이 느끼는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아요. 낮에 졸음도 안 오고요. 이게 진짜 꿀 한 스푼 효과예요? 네, 맞습니다. 꿀 한 스푼과 생강의 효과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실 부분입니다. 정확히 어떻게, 언제, 얼마나 드셔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꿀은 반드시 순수 천연 꿀을 사용하십시오. 마트에서 파는 저렴한 꿀 중에는 물엿이나 설탕 시럽을 섞은 제품이 많습니다.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제대로 된 양봉꿀을 구하셔야 해요. 아카시아 꿀이나 자파 꿀 모두 괜찮습니다. 양은 어떻게 될까요? 티스푼으로 딱 한 스푼입니다. 한글로 5g에서 7g 정도 되겠네요. 이걸 저녁 10시에서 11시 사이 자기 1시간 전에 그냥 입에 넣고 천천히 녹여 드시면 됩니다. 물에 타서 마시는 것보다 그냥 입에서 녹이는 게 흡수가 더 빠르거든요. 여기서 멈추면 절반만 아는 겁니다. 이제 진짜 핵심인 황금 조합이 나옵니다. 생강은 이렇게 드십시오. 생강 한 톨, 손가락 한 마디 크기면 됩니다. 이걸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얇게 슬라이스 하세요. 그 다음 따뜻한 물 200ml, 그러니까 종이컵 한 컵에 넣고 5분 정도 우려내시면 됩니다. 이 생강차를 꿀 먹고 10분 뒤에 마시는 겁니다. 왜 10분 텀을 두냐고요? 꿀의 당분이 먼저 간으로 들어가서 글리코겐으로 저장되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강의 진저롤이 혈관을 확장시키면서 시너지를 내는 겁니다. 온도도 중요합니다. 생강차는 60도에서 70도 사이의 따뜻한 온도가 최적입니다. 너무 뜨거우면 진저롤이 파괴되고 너무 차가우면 흡수가 느려지거든요. 입에 넣었을 때 살짝 뜨끈하게 느껴지는 정도가 딱 좋습니다.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아침에도 생강차를 한 잔 드시면 좋습니다. 기상 후 30분 이내에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드시면 밤새 회복된 신장 기능을 하루 종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경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째, 절대로 정제 설탕이나 인공 감미료로 대체하지 마십시오. 꿀이 없어서 설탕을 넣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정제 설탕은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떨어뜨리면서 오히려 새벽 각성을 더 악화시킵니다. 꿀의 천연 포도당과 과당의 균형 잡힌 조합이 핵심이거든요. 둘째, 꿀을 과다 섭취하지 마십시오. 많이 먹으면 더 좋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하루 한 스푼 7g 이상 넘어가면 오히려 혈당 조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셋째, 생강을 과하게 드시면 안 됩니다. 생강을 너무 많이 먹거나 너무 진하게 우려내면 위장 장애가 생길 수 있거든요.
손가락 한마디 크기 그 이상은 넘지 마세요. 그리고 윅외양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생강 농도를 절반으로 줄이시거나 전문의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넷째, 꿀을 뜨거운 물에 타지 마십시오. 60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 꿀을 타면 꿀 속의 효소들이 파괴됩니다. 꿀의 핵심 영양소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꿀은 그냥 상온에서 떠먹거나 미지근한 물에 타셔야 합니다. 다섯째, 가짜 생강 주의하세요. 요즘 시중에 생강가루나 생강농축액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중에는 합성향료나 전분을 섞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생생강을 직접 씻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냉동 생강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법은 야간뇨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보조요법입니다. 만약 한 달 이상 시도했는데도 전혀 효과가 없다면 반드시 비뇨기과나 내과 전문의를 찾아가서 정밀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이나 방광염, 당뇨병 같은 다른 질환이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그동안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야간뇨가 사실은 얼마나 위험한 신호였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제 아셨을 겁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하십시오. 꿀 한 스푼, 생강차 한 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집에 있는 2,000원짜리 재료로 여러분의 밤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새벽에 화장실 가느라 깨는 그 고통, 오늘 밤이 마지막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건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 채널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구하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거든요. 말 그대로 공짜 건강보험인 셈입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저도 해봤는데 효과 있었어요.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경험담이 누군가에겐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 밤부터 당장 꿀 한 스푼, 생강차 한 잔 실천하겠다고 저와 약속하실 분들은 댓글창에 숫자 1 하나만 딱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유가 되신다면 어느 지역에 사시는지도 알려주시면 제가 우리 동네 주치의로서 여러분을 떠올리는 마음으로 댓글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고 응원하겠습니다.